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아는 변호사님의 공부 이래도 안되면 포기하세요. 자, 책을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볼 좋은 내용들 위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나눠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아는 변호사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읽어볼게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우연히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편입했다. 8개월 만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초유의 행정법 대량 과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시험 2차에 실패한 뒤 다시 도전하여 군 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고대 법대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 교육과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유학하였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4년 동안 군 법무관으로 봉직하면서 국군장병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해왔다. 2019년 7월 1일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꿈꾸며 전역을 결정하고 서울에서 아는 변호사 이지훈 사무소와 군인권교육센터 디펜더스를 설립하였으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수험생들 같이 공유할 부분은 직장인 공부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동기, 환경, 시간, 정리, 체력, 멘탈, 고도입니다. 직장인은 공부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직장인이 합격하려면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는 변호사님도 이제 직장인 상태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했었거든요.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은 없다. 의지만 있다면. 저는 군 법무관 5년차 때 교육과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유학 시험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나라는 중국이라 국비 유학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9, HSK 8급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의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서 EBS 교재를 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 HSK 8급은 9급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근무지는 서울이 아니고 강원도 양구였습니다. 그 시절 양구에는 중국어 학원이 없었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어 공부 자료를 파는 서점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환경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서울에 갈 때마다 서점에 들려 HSK 8급과 관련된 교재를 모두 샀습니다. 다양한 학원에서 나오는 교재를 거의 다 보고 가끔 모의고사도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HSK 8급을 따고 그래서 그 해 바로 국비 유학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HSK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의지만 있다면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직장인의 공부의 3요소로 지금 3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공부한다는 사실을 절대 주변에 알리지 마라. 자,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실 직장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주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라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지만 회사는 전혀 관련 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은 회사 일에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회사 일은 안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퇴근 후에 자유로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왜?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대별되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 다단합니다.
우리가 퇴근 후에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게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사 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가 공부를 하니까 회사 일에 소홀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친한 동료에게도 공부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동료 집단에게 따가운 시선과 시샘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더 이상 그것은 좋게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면 업무에 있어서도 천이무봉해야 합니다. 제가 천이무봉이라는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선녀의 옷은 원단의 바느질 자국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약간 의미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뜻한다고 하네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되는 시수도 공부하는 직장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직장인에게 훨씬 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된 나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인은 더 이상 꿈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낮에는 회사 업무에 매진하고 저녁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놀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 은퇴 후에 멋진 삶을 꿈꾸는 것이 직장인이라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인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기들도 하면 되는데 막상 하기는 싫거든요. 나는 하기 싫은데 쟤는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 됩니다. 제가 왜 하지? 나는 할 시간이 없는데.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기만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사고는 나는 회사 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쟤는 어떻게 공부까지 하지? 쟤는 회사 일을 제대로 안 하구나 라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은 더 빨리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낳고 있는 조직에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새로운 것을 꿈꾸었다는 사실 때문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를 좋아합니다. 내가 안 돼? 너도 하지 마. 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라도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난도 못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실을 회사에 절대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주변에 알리지 말아라고 적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인 선생님들 좀 많이 공감되실 것 같은데 저도 관련해서 좀만 더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 의견 좀 나눠보면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이 자신이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 공무원 시험 어렵지 않아? 너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좀 안 좋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수험생들 그거에 대해서 신경 크게 안 쓰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하면서도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고민도 되고 불안하고 그런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주변의 지인분들이 공무원 합격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합격생분들은 어쨌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힘든 과정을 똑같이 겪었고 합격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야, 공무원 하지 마. 공무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본인도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도 야, 나도 공부했을 때 힘들었는데 나는 공부했을 때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너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을 잘 모르는 수험생분들이나 난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전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빼놓고는 아무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런 거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듣기 때문에 좀 공부하다가 좀만 힘들면은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공무원 합격을 했거나 주위에 만약에 묵묵하게
자신의 주위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좀 이렇게 뭐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 응원해 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하면 이제 두 분류겠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다면 진정을 축하해 주는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시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직장 공부의 3요소 중에서 두 번째는 절대 시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라.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시간 확보입니다. 직장인의 공부는 무엇보다 시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확보하시오.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 일에 충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확보할 시간은 결국 퇴근 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근 후 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잠을 줄이십시오. 잔잘것 다 자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에 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거절하는 것은 그나마 쉽겠지만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은 몰라도 매번 빠질 수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약속에 계속 빠지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나의 직장 생활도 안전하게 만들면서 나에게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해 줄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집안에 누가 아프다, 돌봐줘야 한다 입니다. 말 그대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나도 좋고 쟤도 좋고, 나는 가서 공부해서 좋고 쟤는 배가 안 아파서 좋고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병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직장 동료들이 회사 생활도 바쁘고 힘들 텐데 퇴근 후에도 누군가를 돌봐야 하다니 정말 안 됐군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 해서 회식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기적이네, 조직생활을 못하네, 일을 안 하네 등의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직장이라면 절대 시간을 확보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같이 나눠보면요. 여러분들 직장인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시간 확보할 때 보통 저녁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공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 괜찮은데, 저녁 시간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좀 공부할 여건이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독서실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시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새벽 시간도 혹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싸리 저녁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화 됐어요. 그럼 새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저녁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방해 요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벽에 갑자기 누가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까지 한번 최대한 하루에 보시고 최대한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미라클 모닝 요즘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말 시간도 많이 확보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직장인 공부의 3요소. 공부의 맥을 끊지 마라.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맥이 끊기면 안 된다. 공부는 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틀 열심히 공부하고 사흘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닷새 동안 조금씩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아예 공부하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나눠보면은, 직장인 수험생들이 그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하루에 한두 과목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 과목을 같이 공부하시는 공무원 수험생들이라면, 영어는 그래도 최소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면 좋은 과목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국어에서는 비문학. 그건 언어니까, 독해니까. 그리고 영어에서는, 영어 어휘는 여러분들이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 자투 시간이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어휘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보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투리 시간 좀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영어를 만약에 어느 정도 단기별로 연습했다고 하면 최소 영어 독해라도 한 집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독해를 풀 수 있는 단계라면. 왜냐면 영어 독해도 결국 언어잖아요. 그래서 국어 비문학과 영어 독해는 그래도 최소의 하루에 한 집이라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공부하지 마라. 자,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직장인은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7가지 공부 요소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직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다른 자격증을 갖거나 공부해서 이직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솔직히 직장을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니며 공부하겠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공부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이 직장이 지금 나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주니까 이것도 놓기 싫고 또 다른 것은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처한 조건이나 환경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월급 없이 가진 돈 써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출발선이 뒤인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고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토플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분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일어나서 다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 출근 전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사람이 한번 잠이 들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됩니다. 직장인이 공부하려면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냥 여기서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데 이걸 왜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공부하지 마시지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적 의견 다시 또 추가적으로 드려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인 합격생분들 이제 합격을 시켜본 결과 직장인 수험생들이 일반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장인분들이 계시다면 일반 수험생에 비해서 좀 공부 시간을 약간 좀 여유 있게 잡고 차근차근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공부를 뭐 천천히 공부해라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현실적으로 좀 약간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전업 수험생보다 더 빠르게 합격하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계획일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냐면 종종 계세요. 직장인분들 중에서 공무원에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주변에 가끔씩 직장인분들 합격하는 케이스를 보고 나도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계획을 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 빨리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합격생분들도 적게 공부하고 붙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차라리 좀 단기 합격생분들 케이스를 봐도 그 짧은 시간에 일반 선생님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계획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직장인 선생님들이 그만두세요, 보통. 그래서 직장인 선생님들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좀 힘들거나 안 되면은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만약 공부 시간이 전업 선생님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기간을 잡는 거죠.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잖아요. 그러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 본 내용은 이주은 변호사님의 아는 변호사님의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공무원 경찰 소방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